신대랩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건권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통계의 6가지 함정에서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는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계의 치명적인 함정 6가지, 통계에 속지 않는 7가지 체크포인트, 그리고 통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통계에 속고 있는가를 살펴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는 당신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통계를 보고 듣고 믿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광고 문구, 학교 발표 자료, 정부 보고서. 이 모든 게 통계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를 설득하죠. 그런데 그 통계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통계는 우리의 판단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심슨의 역설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A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B가 더 좋은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체와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1973년 UC 버클리 대학에서 입학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치를 보면 남학생의 합격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여성 차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학과별로 보면 여학생들이 지원한 학과의 합격률이 워낙 낮아서 전체 수치가 왜곡된 거였어요. 부분과 전체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만큼 직관적이면서도 위험한 통계는 없어요. 평균은 극단값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현실과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대표값 중 하나이지만 데이터의 분포가 고르지 않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균값만 보면 현실이 왜곡되는 거죠. 평균만 보지 말고 분포를 봐야 합니다. 표준편차, 중앙값, 최빈값을 함께 확인하세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우리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면 와, 대박, 이 회사 가야지 생각되시죠? 하지만 알고 보니 CEO가 7억, 임원이 2억씩 받고 팀장은 8천만 원 받고 대다수 직원은 3천만 원 받는 구조. 여러분, 이거 속으신 겁니다. 왜 이런 착각이 생기냐면 평균은 극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EO 한 명이 연봉 7억을 받으면 평균이 확 올라가요. 하지만 대다수 직원은 그 혜택을 못 누리죠. 그래서 이럴 땐 중앙값이나 최빈값이 더 현실적인 정보가 됩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치우쳐 있는지를 같이 봐야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앙값은 5,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착각입니다. 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가 늘어나고 익사 사고도 증가한다. 그럼 아이스크림이 익사의 원인이다. 말이 안 되죠. 진짜 원인은 기온 상승, 즉 제3의 변수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허위 상관관계라고 해요. 여름이 되니까 덥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물놀이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익사 사고도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이런 착각은 마케팅에서도 흔해요. 광고를 늘렸더니 매출이 늘었다. 광고가 원인이다. 근데 혹시 경쟁사가 망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계절적 특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네 번째 함정은 선택 편향과 표본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이는 정보만 보고 판단해요. 성공한 CEO 인터뷰만 보고 창업은 쉽다고 착각하고 명문대 출신만 보고 학벌이 답이다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 편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에 총알 자국이 많은 부위를 보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진짜 보강해야 할 곳은 조종석과 엔진이었어요. 왜냐고요? 거기 맞은 전투기는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표본 편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표본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 표본이 특정 집단에만 편중돼 있다면 결과는 이미 왜곡된 거예요. 평일, 낮,
어떤 도시의 번화가에서 여가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했다고 해보죠. 이 경우 직장인이나 노인층은 당연히 빠지겠죠.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보죠. 이미 질병으로 인해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거나 특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만 표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 심각하지 않거나 외래 진료만 받는 환자 또는 이미 완치되어 퇴원한 환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아 치료 효과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1936년 미국 대선 여론조사. 잡지사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결과는 완전 반대. 왜냐고요? 그들이 뽑은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나 자동차를 가진 부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대표성이 없는 표본으로 만든 통계는 무의미한 예언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데이터 마사지입니다. 데이터 마사지는 처음부터 데이터 자체를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조각들만 교묘하게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숫자를 가지고 화장하는 겁니다. 체리피킹은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 자신의 결론에 가장 흥미롭거나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약물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수십 개의 임상시험 중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하나만 발표하는 식입니다. 피해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죠. 마치 연구자가 원하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숫자를 끼워 맞추는 느낌이랄까요? 이것은 학계와 연구 분야에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 경제 지표를 광범위하게 왜곡 및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계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도구입니다. 99.9% 항균 효과, 고객 90% 만족과 같은 문구는 제품 신뢰도를 높이지만 과장되거나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함정은 시각화 조작의 위험성입니다. 숫자보다 더 강한 이미지가 뭐죠? 바로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정말 쉽게 조작될 수 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프 이거 진짜 위험해요. 같은 데이터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통계 숫자 자체도 속일 수 있지만 시각화는 더욱 교묘합니다. 같은 데이터로도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요. Y축 범위를 조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4% 차이도 마치 40%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Y축 조작의 사례를 살펴보죠. 그래프에서 A 후보는 48%, B 후보는 52%인 동일한 데이터를 두 가지 다른 Y축으로 표현한 예시입니다. 왼쪽에 조작된 빨간색 그래프는 4%포인트의 차이를 매우 큰 격차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오른쪽의 정직한 하늘색 그래프는 그 차이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3D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부풀려 보이게 만들죠. 막대 하나만 입에 키웠는데 보는 사람 눈엔 8배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볼 땐 반드시 축의 범위, 단위, 시간, 출처를 확인하세요.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거짓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속지 않는 7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통계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평균의 종류를 확인하세요. 그래프의 축 범위를 살펴보세요. 통계의 맥락, 즉 배경과 조건을 파악하세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숫자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세요.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 중요성은 다릅니다. 표본 크기, 신뢰도, 오차 한계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숫자를 통해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건 통계를 보는 눈,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메시지, 요약과 부탁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첫째, 심슨의 역설에 의하면 부분과 전체의 통계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평균의 함정입니다. 분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셋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릅니다. 넷째,
선택 편향은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시각화의 함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통계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통계는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누가 휘두르느냐에 따라 진실이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죠. 뉴스나 광고의 통계 숫자를 볼 때 정말 그럴까와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평균만 보지 말고 분포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설명은 없을까? 와 같은 대안 가설을 고려해 보세요. 성공 사례만 보지 말고 실패 사례도 찾아보세요. 그래프의 축과 범위를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정말일까? 라는 질문,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숫자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소비자, 비판적인 시각을 갖춘 시민, 그리고 통계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계 리터러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필수적인 교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